안녕하세요. 중국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홍대한 고깃집 배자라. 처음 영상 올린 게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그동안 매일 자정까지 혼자 나머지를 많이 하고 대본도 많이 짜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대본도 많이 써보고 영상도 많이 찍고 해봤는데 막상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정말 더 어렵네요. 지금 오늘도 9월 3일 일요일인데 중국은 한국보다 1시간이 느립니다. 13분인데 오늘 마지막 손님 나가시고 가게 정리하고 또 영상을 찍으려고 자리에 앉는데 또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좀 피곤해가지고 영상에 집중하고 싶은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영상을 올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유튜브를 좀 자주 보세요.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 막 이런 거 보시면서 저한테 많이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 영상을 찍고 저희 어머니가 가게 이전한 건 안 오셔가지고 기쁜 마음에 어머니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하게 모든 분들과 내용에까지 채널을 공개를 해버려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편하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어머니도 보시고 어머니 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매형도 보신다고 하고 누나도 본다고 하니까 이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행동거지나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노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더 영상을 찍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고 제가 중국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제 자영업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미 영업을 하고 계신데 매출이 잘 나오시는 분들이야 크게 문제 없죠. 그렇다고 잘 된다고 말씀드리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알고 실천을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보다는 장사가 잘 되는 과정까지 하나하나 이제 쌓이고 여러 가지 노력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정신적으로 장사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잣대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월 1억을 번다 이렇게 성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자영업 특성상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고깃집을 운영한 지는 2년이 좀 넘었는데 언제 장사가 안 되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을지도 모르고 정말 버는 거야 회사 다닐 때보다는 괜찮게 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심적으로 회사 다닐 때만큼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가게를 운영을 하면 최소 3개 정도를 운영을 해서 한 가게가 뭐 매출이 좀 하락을 해도 다른 가게 서로 보충을 좀 해주고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시장 상황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시겠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정보도 공유를 하고 제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시각으로 보셔가지고 좀 더 다른 식으로 해봤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서로 이제 산으로 간다지만 저는 요식업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생각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 뭐 장기 같은 경우도 혼수를 둘 때 오히려 좀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다른 가게 갔을 때도 이런 점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분이 저희 가게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저는 공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딱히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요식업을 한지는 그 가게 찾는 창업 과정까지 포함을 하면 총 5년 정도 가까이 됩니다. 벌써 5년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내가 중국에는 11년 동안 체류를 했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 요식업에 종사를 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이제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고깃집을 운영한 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년 1개월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가게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초에 지금 현재 가게로 이전을 했습니다. 계약은 5월 말에 했고 가게 이전하게 된 이유는 전 가게 같은 경우는 중국말로 얼방동이라고 하는데 전전세입니다. 전 건물이 한 회사 소유인데 그 가게 자리 하나를 어떤 사람이 임대를 받아가지고 그걸 재임대 주는 형식으로 계약을 한 가게인데 원래 처음 가게는 치킨 가게였는데 그 사람이 5년을 계약을 했어요. 제가 원래 하던 가게를 그러다가 몇 달 하다가 이제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권리금 받고 판매를 했는데 제가 이 가게 전신이 그 다른 한국인이 인수를 해서 한 2년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하던 고깃집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퇴사를 하고 창업을 했다가 당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시락 배달의 한계를 느끼고 한국 고등학교 동창이 자기도 회사는 힘들어지고 이제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중국에 있는 걸 아니까 같이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친구가 와가지고 한 1년 가까이 같이 또 동업을 했습니다. 가진 고생 끝에 매출이 좀 올라오는 시점에 이제 사드가 생기고
그리고 매출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 친구도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가게를 폐업을 하고 아는 형님의 제안으로 그 가게 칵테일바 비슷한데 거기서 제가 일식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식업에 뭐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요식업을 시작을 했는데, 많은 형님이 이제 너 가게 문 닫고 그냥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좀 아깝다, 아쉽다, 그래 형이랑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가게에서 일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식을 시작하고 초밥을 먹을 줄만 알고, 회도 뭐 엄청 즐겨 먹는 건 아니었지만 회를 쳐야 되는 입장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아는 친구 부탁을 해서 일식집에서 한 3일 정도를 배우고 와가지고 거기서 좀 장사를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드 사태 때문에 중국 공안들이 가게에 찾아와가지고 뭐 한국인들 막 계속 호구조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마저도 못하게 돼서 아는 형님과 상의 끝에 가게를 오픈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이제 찾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이 전신의 가게, 다른 한국인이 고깃집을 열었다가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멀리 나온 가게를 형님이 인수를 하고 제가 점장으로 하는 조건으로 2017년 10월 1일 오픈을 했습니다. 그 가게에서 1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형님이 저랑 상의를 해서 그 형님이 이제 가게를 좀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게를 제가 작년에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계약이 만기돼가지고, 아까 그 치킨집에서 몇 개월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깃집 운영하는 친구가 2년 몇 개월 운영을 하다가 나머지 이제 1년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걸 제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걸 이제 아는 형님이 가게 계약을 해서 제가 운영을 하다, 제가 점장으로 일을 하다가 가게 인수 후 이제 올해 계약이 4월이 만기가 돼가지고 9개월 동안에 집주인이랑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좀 결렬이 돼서 좀 큰 가게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제 가게를 운영 중인데요. 제가 요식업을 하면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경우도 제 나름대로 투자를 했지만 가게 흥망성쇠는 어느 정도 본인의 의지도 있고 한데 폐업을 하고 요식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경력이 좀 더 단절되기 전에 빨리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식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한두 살 더 먹는다고 해서 취업이 어렵게 될지언정 한 번 더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가게 첫 가게 하면서 빚도 지고 폐업도 하고 동업한 한국 친구한테도 퇴직금 받아서 왔는데, 물론 하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도 회준 갖고 와가지고 친구 믿고 같이 장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러나 저러나 그 친구는 아직 연락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가야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생각이고, 지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고깃집은 2년 1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그 과정 속에 저를 믿고 기다려준 친구랑 결혼도 하고 그리고 지금 애도 있고, 아직 집은 못 샀지만 집 사는 걸 고려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고, 그리고 차도 사고 무엇보다 어머니한테 이제 손 안 벌려도 되고 한다는 게 내가 부담이 되기보다는 용돈이라도 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조카 만나면은 선물도 사주고, 제가 솔직히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누나 결혼할 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조카 태어났다고 해서 인형 하나 사준 게 다고, 그게 마음은 안 그런데 진짜 하는 일이 정말 잘 안 되고 하면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집이 한때는 많이 어려워가지고 진짜 100원 쓰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가지고 정말 죄송스러웠는데, 그래도 지금 장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함이 있어서 좀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조금 더 뭔가 함에 있어서 편해지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웬만해서 한국 가면은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벽에 버킷리스트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들 장가 보내기, 수영 가기, 어디 가시기, 뭐 하시기 이런 게 적어놓으셨어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제 마음이 사실 크게 별건 아닌데 내가 못 해드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진짜 어머니 모시고 통영 가다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같이 갔는데 그렇게 제 마음이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나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부담되실까봐 이제 안 가신다고 애들로 말씀하셨는데 모시고 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런 걸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경기 어렵습니다. 경기가 정말 안 좋고, 그리고 저도 이력서를 정말 거의 100개 가까이 써봤어요. 원래 한국에서 공부 안 한 제 탓이긴 한데 전문대 나오고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이력서 쓸 수 있는 데가 정말 없더라고요. 다 떨어지고 제가 기껏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컴퓨터는 유지보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일 계통으로만 할 수 있었는데, 아시겠지만은 유지보수
농산에서 일하는 것들 뭐 그런 게 사실 급여가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인 전문직인데 지금 워낙 뭐 다나와나 아니면 가격 지금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마진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마지막 한국에서 다녔던 회사 계약서가 아직도 한국 집에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칸을 갈고자 그래서 남겨놨는데 1년 연봉이 1650만 원. 물론 10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지금의 한 달제보다도 더 적은 돈을 솔직히 사람다운 대접도 못 받고 그래서 한국에서 편입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기회 덕분에 제가 중국에 나와서 중국에 유학을 할 기회가 생겨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뭐 장학금도 받고 3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해도 벌이가 내가 30 넘어가지고 중국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제 벌이로는 도저히 제가 40이 되고 쉰이 됐을 때 제가 집 사고 결혼해서 부양을 하고 여가 시간에 가족이랑도 시간을 영위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시간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디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 의지대로 결혼할 때 10원 한 장 안 받을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뭐 그렇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은 더 젊은 친구들이나 다 지금 마땅히 회사 갈 데도 없고 정말 뭐 오죽하면은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사람이 목을 매다 진짜 공무원 해봐야 딱 하나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생활 보장. 근데 그 지원자 중에서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가는 정도로 힘든데 다들 꿈과 목표라기보다는 단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된 게 저는 솔직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단한 친구도 아니고 그래도 제 노력을 해서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나아지고 있는데 많은 것들은 제가 뭐 잘나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도 살아봤던 사람이 있다. 이렇게도 살아봤는데 이런 길도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다른 분들 의견을 제가 많이 듣고 뭐 이거보다 좀 더 다른 나은 방향이 있다 소통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얘기가 좀 두서없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처음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달변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혹 어느 분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장사가 어떠냐 장사를 하고 싶은데 무엇이 필요하냐 아니면은 뭐 사드 아직도 한국인들 머릿속에는 사드가 되게 강력한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근데 정말 해도 괜찮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일단 뭐 저는 뭐 국제 결혼됐기 때문에 뭐 그게 어떠냐 아니면은 뭐 매출을 어떻게 그렇게 올렸느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제가 다룰 수 있으면 다 다루고 그리고 저는 구독자님 아니면은 제 채널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과 끊임없이 그래서 저도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저도 또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가게 매출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고 소박하다면 소박하지만 중국에서 프랜차이즈를 하나 운영을 하는 게 제 목표인데 뭐 제 능력의 한계로 혼자서는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맞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같이 좀 많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하면 정말 괜찮거든요.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요식업으로 2018년도 기준 700조가 넘었습니다. 700조. 그 중에 한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는데 만약에 2%라고 잡으면 14조 아닙니까? 14조. 그거를 저뿐만 아니라 많으신 분들이 여기서 시장을 충분히 개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백종원 대표가는 홈 차이나 장사 엄청 잘 됩니다. 물론 많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폐업하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그때 폐업을 했지만 근데 생각보다 그 사드 사태를 이겨내시고 시간을 보내시고 매출 궤도가 그 전보다 확실히 오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이전에 이 가게 전신인 그 가게에서 그 한국인 친구가 아마 매출을 7에서 8만원 정도 이민폐로 한 달 찍은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10월달 같은 경우 30만 위안을 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국에서 장사를 하는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죠. 근데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정말 끝도 없고 판단은 모든 건 저도 모든 건 제가 판단을 하지만 좀 더 다 따져보고 만약에 돈을 버는 게 목표라면 일단 1차적인 목표라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도 가보고 싱가포르도 가보고 좀 제가 능력만 되고 기회만 되면 다방면으로 보고 싶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일단 그래도 이렇게 진짜 자유롭고 주저없이 이렇게 속이는 말을 이렇게 막 하니까 마음은 좀 편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두서없어 정말 죄송한데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나아지는 그런 채널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